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속마음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있는 건 이렇게 인생에 자신만의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정말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활동인 거는 인생의 결과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일종의 평가는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어요.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별로야.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사실 평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뭐 예를 들어 너 그러니까 넌 그건 정말 게으른 행동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평가는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평가가 그 사람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이제 그 평가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서 인생을 잘 살아야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들으려면은 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코칭 간의 관계, 뭐 상담사와 상담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이성적이고 냉정한 그런 평가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만났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너는 그러니까 게으른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분위기 싸해지면서 쟤와 나는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이런 류의 이제 평가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속마음이라는 거는 굳이 남에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저는 속마음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속마음이라는 거는 나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나의 뭐 치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속마음 이야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속마음인 것들은 뭐 나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일 확률이 높죠. 중요한 것 같아요. 속마음이 특히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평가,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을 굳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로 남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게 남의 이야기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야기가 이제 넓게 퍼져가지고 오히려 내가 곤란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믿는 동료라고 해서 내가 이제 상사 욕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이제 출근해 보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저를 불러서 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꼭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가 믿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믿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펴진 경우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이제 내면에 올라오는 뭐 어떤 감정이나 의견들은 꼭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이제 속마음, 평가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 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스물스물 이 사람이랑 말하다 보면은 이런 속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평가, 주관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거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그럴 때 내가 그거를 속마음을 탁 건드리는 순간 그 관계는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계속 이제 살아갈수록 친구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친구가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다들 알잖아요. 육아하느라 바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고 이제 뭐 아내와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친구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금 열심히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친구랑 만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쏟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글을 쓰는데 이제 시간을 다 쏟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날 시간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제 친구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의 우선순위는 이제 자식과 이제 글쓰기이거든요. 왜냐하면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를 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식이 저한테 아빠 거릴 때마다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늘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친구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내가 더 많은 나만의 인생의 과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친구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왜냐면은 나이가 든다는 건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에겐 전 친구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친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제, 저와 같은 이제 글쓰기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인생의 과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기 전이나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면은 죽기 전에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친구는 아무래도 조금은 우선순위가 많이 사람들에게 밀리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다는 건 어떤 창조적인 활동, 인생의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정말 좋은 환경인 거예요. 저도 이제 홀로서기 철학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느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결과물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혼자, 고독 이런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정말 위대한 결과물들, 생각들을 번뜩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놓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에세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아예 38세부터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냥 혼자 자기만의 성 하나 짓고 들어가가지고 그 고독의 시간 동안 그 에세이란 거, 수상록이란 걸 처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후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 생각들을 잔뜩 내놨거든요. 그때가 17세기였어요. 그때 지금도 읽으면 감탄할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건 이렇게 인생의 자신만의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정말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활동인 거는 이렇게 인생의 결과물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이제 가득 느끼려면은 창조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제 말했거든요. 저도 이거 정말 많이 공감해요. 왜냐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작가고 글을 쓰려면은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과 만날 시간에 글을 한 자라도 더 쓰고 이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내고 싶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글쓰기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혼자 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공간에서 글도 쓰고 뭐 퇴고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일주일에 한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씩 글을 쓰는데 그렇게 글을 딱 완성하고 잠이 들잖아요. 잠자리 들기 전에 막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잠이 들어요. 오늘 정말 하루 정말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이런 느낌들이 정말 가득 느끼거든요. 그런 성취감을 가득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창조적인 거를 할 때 꼭 그 창조적인 거를 꼭 잘해야만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경우도 글을 꼭 잘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의미를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 쓰는 시간 동안 나는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는 그림에 이제 붓 하나하나에 이제 집중하고, 내가 쓰는 글 한 글자 한 글자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만들어내는 음표, 그런 음악, 그 멜로디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이게 정말 나를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내가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정말 가득 받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은 이렇게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글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활동이면은 어떤 것이든 된다. 또 인간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그거 만들고 싶어 하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물건들만 봐도, 아니 건물들만 봐도 다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몰입하고 그걸 보면서 좋아하겠죠. 직접 만든 사람들은. 그리고 유튜버들 보면은 자기가 만든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댓글을 단 영상들을 보면은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런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내다 보면은 되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몰입해서 만들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거나 하지 않으면은 무언가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면은 무언가를 이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은 자연스럽게 늘고 경험도 늘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성장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NA로 봤을 때 거의 99%가 타인과 거의 일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DNA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과 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차이를 만드는 거는 결국 어떤 일을 이제 반복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어떤 거에 몰입해서 창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들을 하면은 인생의 의미도 생기고 성장도 해서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혼자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 사람의 인생의 기회도 되고 의미도 되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 그런 개념들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은 저는 글쓰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그냥 이 혹시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노트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문장 하나 세 문장만 딱 써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세 문장 딱 써보세요. 그러면은 딱 떠올랐을 때 그 세 문장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창의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무언가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글 안 써질 때 그냥 세 문장만 아무거나 쓰자 하면은 사실 사람이 세 문장을 처음에 시작해서 쓰기가 어려운 거지 막상 쓰면은 그 세 문장만 쓰긴 또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글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창의적인 이제 활동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쉽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창의적인 활동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과물이 별로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마음은 다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은 꼭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해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고 실패하고 무언가가 있더라도 우리는 더 무언가를 더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무언가를 최소한 쓸 수 있다는 믿음도 더 생기고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이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렇게 가득 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특별한 결과물을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들을 좀 늘어나게 된다. 그러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나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는 인생의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과물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 따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물들이 있으면은 그 결과물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어떠한 특정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브런치라는 이제 그 플랫폼으로 글 쓰는 걸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브런치에 있는 글을 가지고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고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글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누구나 다 사실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어떤 이제 나만의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긍정적인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은 저는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일기를 쓰는 것도 저는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일기 쓰기.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글쓰기는 일기 쓰기하고 이제 프리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근데 일기를 쓸 때 저는 감정 일기를 특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일기를 쓸 때 일기가 제일 이제 빛날 수 있는 거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큰 결과물로도 이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감정 일기가 더 그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밤에 감정 일기를 이제 쓰면 되는데 내가 하루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속에서 이제 감정이 막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 뒤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나의 감정은 불안이었다, 두려움이었다, 아니면은 공포였다, 무서움이었다, 아니면 뭐 그 상황에 따른 긍정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기쁨이었다, 행복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떠오르면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을 이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감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을 많이 이제 표출하느냐, 나타내느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이 이제 수면 위에 있던 인생이 객관적으로 이제 표면 위로 이제 드러나는 게 이제 감정을 이제 알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 일기를 쓰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면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정이 사라지거든요. 왜냐면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게 이제 2차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1차 감정이 들어오면은 사실 이거는 저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2차 감정은 자책하거나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냈어, 분노했어 막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하는 것 때문에 또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 이제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런 2차 감정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인생에서 막 먼지들이 막 이제 쌓여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처할지 모르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먼지들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먼지들이 걷어지는 거, 그게 이제 감정이 알아차리는 순간이 그 먼지들이 걷어지게 된 순간이거든. 그러면은 저희가 인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자연스럽게 대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프리 이제 라이팅인데, 프리 라이팅은 간단히 말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막 적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그 생각을 글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보통 새벽에 하는 걸 많이 추천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뭐 하지?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글로 막 다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글을 엄청나게 길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 속의 나를 보면서 객관적인 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글이 어떤 글인지도 거꾸로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글을 쓸 수 있고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마리 더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프리라이팅이. 그 프리라이팅은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뭐 A4 용지 5장 6장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라이팅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